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즐거운 나라 퍼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버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기타 코인들이 내노라는 코인들이 전부 버블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버블에 관한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버블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네덜란드 튤립 버블 현상을 항상 교과서처럼 얘기를 하는데 17세기 네덜란드 경제적 호황은 자본 투자를 유발을 했고 이 자본은 그 당시 터키에서 들어온 튤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 버블이 생기는 이유는 실제의 가치보다 구매자들이 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소성하고 맞물리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이 품귀 현상은 항상 이 가격 인상을 가져오게 돼 있고 이 가격이 인상되면 귀한 물건으로 변신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품귀 현상과 함께 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꽃을 사는 게 아니라 튤립의 뿌리를 사는 거예요. 원래 튤립이라는 상품은 꽃이 상품이잖아요. 근데 구근을 산다고요. 꽃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튤립의 뿌리를 보관했다고요. 이것이 조금 이제 일반 현상과는 차이가 있었던 건데, 1636년에 튤립 하나에 3,000길더까지 갔어요. 이 3,000길더, 그 당시 네덜란드 화폐 단위인데, 이 당시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000에서 4,000이니까 튤립 하나에 노동자 연봉이 이제 됐던 거죠. 현대인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꽃 한 송이에 근로자 연봉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미 이건 꽃이 아닌 거죠. 비트코인이 2,800만 원 갈 때 이미 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이미 증권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것도 그런데 37년에는 국은 하나에 87,000유로,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무슨 꽃이 1억 6천만 원 갈 수 있어요? 금덩어리도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안 나가요. 이것은 버블 현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숙련된 장인의 연간 소득의 10배까지 올라갔던 거죠. 결국은 이런 현상은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통화위원회에서 통화량을 조정하고 이런 버블을 억제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 한국도 한국금융위원회에서 한국돈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를 조절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고 디플레이션도 막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 노동자의 10배 연봉이 되다 보니까 이 국은 한 뿌리 가지면 황제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이 튤립 뿌리를
국운 왕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왕이 될 뿌리라는 거죠. 그러나 73년도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거래가 중지되니까 어음도 부도가 나고 이런 현상 오게 된 거죠. 이러한 어음 부도 현상까지 오다 보니까 이 지불불능 채무자가 3,000명이 당시 넘은 거예요. 지금 3,000명은 뭐 별거 아닌데 그 당시 네덜란드 인구수에 비하면 3,000명은 큰 숫자였죠. 경제 인구로 따지면. 특히 이제 자본을 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여 명이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제 국가가 혼란 상태로 온 거죠. 경제 혼란이 와서 결국은 네덜란드 의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하고 이것을 조사하기 이릅니다. 조사한 결과 이것은 네덜란드 법원이 이 튤립의 재산 가치를 측정해 보니까 이건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현재 버블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맞물려 있어요. 시차는 300년이라는 시차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이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죠. 아직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후면 우리도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코인 현상이 올 겁니다. 우리도. 지금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이 패널 회의에 나와서 현재의 비트코인이 사이버머니의 효시가 됐고 또 사이버머니의 발전을 가져온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비트코인은 불량품이다. 불안전하다. 그래서 사이버머니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것은 한 2년 안에 대체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1년 안에 공시할 예정이죠,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우리는 좀 일찍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2년 후쯤 되면 각 나라에서 준비된 새로운 사이버머니가 다 나옵니다.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준비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나왔고, 우즈베키스탄도 이미 국가가 이걸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단지를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학과도 대학에 만들고 또 지난번에 나이지리아에서 야당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발전시켜서 상용화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도가 됐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튤립 버블은 이렇게 소수의 파산자와 나름대로 벼락부자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저한테 온 게 200원대 왔어요. 그때 샀으면 저는 조단입니다, 지금. 근데 안 산 이유가 채굴기 사라고 그래서 안 샀어요. 그때 채굴기라는 말만 없었으면 저는 샀습니다. 채굴기 얼마 하냐니까 3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채굴기가 뭔데 그랬더니 그래픽 카드래요. 그래픽 카드가 100만 원 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해. 이거 다단계지 그래도 말을 못 해.
다단계 맞았거든요.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수당이었거든요. 결국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머니를 좋은 뜻으로 생산했는데 전개 과정에서 채굴비 판매라는 다단계로 인해서 일격을 한번 맞았죠. 아무튼 그리 됐어도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이라는 매스컴의 호도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블록체인에 투자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전략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이유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살 지식도 없습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항상 거래소입니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전략 투자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아무튼 튤립 파동은 17세기 경제 대국이었던 네덜란드를 몰락시키고 그 경제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튤립 파동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곡선과 별로 다르지 않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최영관 선생님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많이 보여주는데 거의 뭐 유사합니다. 뭐 2016년 4월부터 쭉 보면 지금 2018년 10월까지 이러한 평행곡선 오다가 10월 달에 올라가서 2018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계속 이런 물결을 치고 내려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긴 칠판 안 나와요?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읽으세요. 뭐 올라가는 것이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뭐 마찬가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려놓은 것은 항상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투자자들은 항상 여기서 이것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이 부분이. 이 내려오는 건 생각 안 하고 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올라간 거예요. 이 선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올라간 거고. 근데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올라가는데 올라갔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못 팔아요. 여기서도 못 팔고. 결국은 갈 때까지 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도 비트코인을 2억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됐다고. 그래서 제가 죽은 자식 벌알 잡지 말고 빨리 팔라고 그랬더니 못 팔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러한 큰 틀에서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이게 오늘 아침 꾸겨졌는데 27일 아침 0시 1분에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게 오늘 시세예요, 이게 지금. 오늘 시세 비트코인이 430만 원, 캐시가 23만 원, 이더리움이 12만 원. 이게 오늘 시세라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 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가 640만 원인데 오늘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거는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폭락. 마찬가지예요. 뭐. 캐시 39만 원, 이더리움 20만 원.
이제 이 밑으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한 150개 있는데 얘들은 뭐 사실 코인도 아닌데 걔들이 지금 다 2호선상에서 다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코인이야, 그냥. 다 똑같은 페이고. 제 거래처 사장 하나가 대구에서 비트코인으로 실패를 보고 뭐 하고 있냐면 제트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 페이 중에 제일 나은 게 V페이인데 V페이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80대 20 구조를 얘기해 줬어요. 안쪽에 칠판 내에 여기요. 요거? 네. 100만 원 투자하면 20% 이자하고 80% 현금 써서 이놈을 이자로 들어오면 곱하기 6 해서 48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20만 원하고 480만 원 해서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준다. 근데 나는 투자를 10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재원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항상 그 재원이 없는 것은 밑돌 빼서 웃돌 막는 거죠. 언젠간 터지죠. 날짜만 남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현혹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매일 해, 여기서. 근데 듣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최 선생님 매일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는 건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그 비트코인이나 V페이나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매일 해주는데도 나는 뭐 잘 몰라. 나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진 전문가 아니어도 용서가 돼요. 내일도 전문가가 아닌 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말하는 거 아니고 아랍어로 말하는 거 아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복습은 해야 돼. 예습은 못해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버블의 결과는 지우개구나, 이게 또. 연필 제일 위에 왼쪽에 연필 제일 위에. 아, 요거. 네. 버블의 결과는 튤립 가격이 급등하면 결국은 폭락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급등을 하면 폭락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만큼 내려오듯이. 그래서 이건 항상,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현재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버블을 해지할 것이냐, 이 리스크를. 이 버블 리스크를 해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 차이가 없겠죠. 우리는 이 월드 사이버 뱅크에서 월드 사이버 머니인 엘센트를 우리가 발행을 하죠. 이 엘센트가 우리 이제 월드 사이버 머니인데, 이 월드 사이버 머니의 버블과 폭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통화운영위원회를 가동합니다.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각국의 지점들이 형성이 되면 적어도 각 나라에서 뭐 큰 나라, 작은 나라는 빼고 뭐 코스타리카 이런 건 빼더라도
규모의 국가에서는 한 명씩은 있어야 통화위원회가 가능하겠죠. 우리끼리 하면 국내 통화는 조절이 되겠지만 글로벌한 조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차피 국내 통화위원회와 국제통화위원회가 함께 동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작게 이제 이 금융 쪽에서만 본 거예요. 우리 사이버 머니 쪽에서만 본 시각이고, 우리는 저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덤 777이라고 하는 슈퍼 플랫폼 안에서 이 슈퍼 플랫폼은 철저하게 협동조합 시스템이잖아요. 아메이나 애터미처럼 노사가 구분되어 있고 주인과 머슴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플랫폼 안에 진입을 하면 다 평등한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발행한 엘센트를 우리끼리 못 믿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끼리 믿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7형제 집이 있는데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돈을 벌면 순번대로 집도 사고 차도 사는 거야. 돌아가매 뭉쳐서. 그 집의 신용은 동네에서 다 믿어줘요. 원래는 그 집 안에서의 신용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의 신용을 믿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뢰는 우리가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엘센트를 발행한 발행자란 말이에요. 엘센트를 발행한 발행자가 우리 엘센트를 믿지 못하면 우리 밖에서도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플랫폼 안에 이 상들의 품앗이도 가지고 있고, 또 게임방도 가지고 있고,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가지고 있죠. 각각의 기능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버블 쪽이어서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요소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오프라인 몰도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공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현재 나와 있는 사이버 머니들이죠. 요건 이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라고 이름 붙인 베네수엘라 원유 본유 사이버 머니입니다. 이것은 한 1억 개 정도 발행을 해서 러시아에 결제를 했습니다. 푸틴이 받아줬죠. 그리고 푸틴도 크립토 루블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있고, 아무튼 이 코인들 가운데 우리는 엘센트라고 하는 미래의 사이버머니, 오늘의 사이버머니가 아니고 미래의 사이버머니죠. 우리는 2020년 세상의 사이버머니로 공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의 사이버머니죠.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쓰고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 밖에서는, 이 플랫폼 밖에서는 2020년이 돼야 사이버머니고, 현재는 이 플랫폼 안에서는 우리 사이버머니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식사하시고 밑에서 커피 먹고 다 결제되죠, 지금. 물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을 키워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사이버머니를 국제화시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플랫폼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다. 어디서? 예, 이건 뭐 다 익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버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